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지출 규모가 728조 원,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나면서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경제부 김동빈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예산안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단연 긴축 재정에서 적극 재정 기조로의 전환입니다. 그 AI와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확대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마중물을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장 많이 늘어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얼마인가요? 전체 728조 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72조 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네. 특히 이 AI 관련 예산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3조 3천억 원에서 3배가량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이 AI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고성능 GPU를 2년 안에 3만 5천 장 확보하고 여기에 민간이 추가로 도입해서 총 5만 장 규모의 연산 인프라를 마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또 AI 대학원은 현재 19곳인데요. 24곳까지 확대하고 이른바 톱티어 인재에게는 월 100만 원의 수당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합니다. 네, AI를 제조업 현장에도 접목하겠다는 계획도 있던데요. 네, 이거를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로봇이나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에 AI를 입히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로봇 분야에만 매년 5천억 원씩 5년간 총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예타 심사도 생략해서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것 말고도 연구개발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요? 예,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이 R&D 예산을 크게 늘린 건데요. 35조 3천억 원, 올해보다 19%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이 가운데서 10조 6천억 원이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등 첨단 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또 정부는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 펀드에도 1조 원을 출자해서 민간 투자와 결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 AI 외에도 산업과 통상 대응 예산도 늘었죠. 네, 미국과의 통상 마찰 대응에만 2조 1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모두의 성장, 즉 복지 분야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동, 이 청년, 농어촌 지원에만 175조 원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까지 확대해서 학령기 초반까지 지원이 쭉 이어지고요. 네. 농어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지방 거점 성장 차원에서 거점 국립대학에만 총 8천억 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그 해당 예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았던 국방 예산 이 부분도 8% 정도 불어난 66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생활 밀접형 예산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월 5, 6만 원대 대중교통 패스를 구입하면 한 달 기준 20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또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관심이 많으신 주 4.5일제 도입 장려를 위한 예산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늘어나면 건정성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 1,4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51.6%로 사상 처음 50% 선을 넘는 겁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8%에서 내년 4.0%로 높아집니다. 이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가이드라인격으로 제시한 재정 준칙, 이게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3%인데 네. 이 재정 준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는 겁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세입 기반을 넓히면 결국 재정도 다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동빈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